임신 중 타이레놀 복용이 자폐아 출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 세계적인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지만 미국 식품의약국은 경고 문구 표기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리 식약처도 관련 자료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네, 이 타이레놀 논란에 불안과 혼란이 굉장히 큰 상황인데요. 얼마나 과학적 근거가 있는 건지 대한약사회 이혜정 학술이사와 함께 촘촘히 짚어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임신 중에 타이레놀 복용이 자폐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전 세계적으로 논란입니다. 이 의약품 전문가로서 이 논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타이레놀은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해열 진통제로 비교적 안전한 약으로 생각이 되지만 간독성이 있죠. 이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간독성을 나타내는 이유는 이 성분이 간에서 대사되는 과정에서 NAPQI라는 독성 물질이 생성되기 때문인데요. 이 독성 물질은 체내 글루타치온에 의해서 중화가 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에게는 큰 문제가 없지만 과다 복용했거나 해독 기능이 떨어진 상태라면 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독성 물질이 생성이 돼서 간독성을 유발하는 위험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임산부에서는 복용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쉽게 태반을 통과하기 때문에 태아의 뇌에서 이 독성 물질을 만들 수 있고 태아의 뇌는 이것을 해독할 수 있는 글루타치온 보유량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독성 물질이 뇌세포를 손상시키고 정상적인 뇌 발달을 방해할 수 있다는 가설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전으로 아세트아미노펜이 자폐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기는 한데요. 일부 연구에서 이제 임신 중 타이레놀을 복용하고 출산한 아이의 자폐 위험이 높았다는 결과를 보여주면서 이런 연구를 기반으로 임신 중 아세트아미노펜 복용이 자폐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런 발표를 미국에서 한 상태인데 사실은 산모들이 아세트아미노펜을 사용해야 하는 그 증상인 발열이나 감염 자체가 태아의 뇌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연구 결과가 아세트아미노펜과 자폐,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확정지어주는 연구는 아니고요. 그런 인과관계를 확인하려면 정말 정교하게 설계된 추가 연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특정 약물이 단독으로 자폐증을 유발한다는 명확한 증거는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은 특정 연구 결과가 좀 과도하게 부풀려진 그런 해프닝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정 주장이 부풀려진 해프닝에 가깝다라고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네. 타이레놀에 들어간 아세트아미노펜처럼 이 특정 약물이 자폐증을 유발할 수도 있다라는 과학적 근거는 없는 겁니까? 네, 우선은 아세트아미노펜과 자폐증의 인과관계는 과학적으로 입증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약물이 자폐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근거를 가진 약물이 있기는 합니다. 그 뇌전증 치료제로 사용이 되고 있는 발프로산 성분의 의약품은 이 태아의 신경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연구를 통해서 임신 중 복용이 그 아이의 자폐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현재 의료계에서는 임산부에게 이 약물 사용을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특정 약물이 위험성을 갖는다는 과학적 근거는 명확한 기전이 밝혀져야 되고 반복적인 연구 결과를 통해서만 확인이 되는 건데요. 아세트아미노펜은 아직 이런 확립을 이런 이론상의 근거를 확립시키기 위해서는 근거가 좀 부족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미국 FDA는 인과관계는 없지만 이 상관관계는 있다면서 이 약품에 관련 라벨을 부착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네, 사실 이 단어의 의미를 좀 정확히 이해하는 게 필요한 단계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는 사실 전혀 다른 개념이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여름에 아이스크림 판매량과 익사 사고율이 함께 증가하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아이스크림이 익사를 유발하는
인과관계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FDA의 입장은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일부 관찰 연구에서 임신 중 아세트 아미노펜 복용과 자폐아 출산 사이에 그 상관관계가 나타났지만 이것이 약물이 자폐증의 원인이라는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까지는 아니라는 것을 FDA가 실제로 그런 입장을 규명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벨 부착을 추진하는 것은 이게 비록 과학적 근거는 부족한 상황이지만 소비자에게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보를 제공을 해서 좀 주의를 환기시키려는 사전적인 예방 조치 성격이 강하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이 타이레놀이 우리나라에서는 편의점에서도 판매가 되고 있고 해외에서는 마트에서도 판매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굉장히 안전한 성분이라고 좀 오해를 하고 계셔서 오남용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께 조금 주의를 주기 위한 그런 라벨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FDA조차도 이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 이 점은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특히 이 타이레놀 복용이 제한이 된다면 현재 임신부들이 대체할 수 있는 해열 진통제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열 증상을 방치하는 게 오히려 임신부들에게 더 좋지 않다라는 견해도 많다고요. 네, 맞아요. 지금 임산부가 선택할 수 있는 해열 진통제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타이레놀을 선택할 수 없다면 이제 이부프로펜 성분의 소염 진통제를 선택해 볼 수도 있지만 이런 이부프로펜 같은 소염 진통제는 임신 초기에 태아의 동맥관을 폐쇄시켜서 사망에 이르게 만드는 굉장히 심각한 위험을 유래할 수 있기 때문에 금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비교적 안전하다고 알려진 아세트 아미노펜마저 그 위험성 때문에 사용을 주저하게 되면 사실 산모는 고열이나 통증을 방치할 수밖에 없는데요. 만약에 이런 고열을 방치하면 오히려 태아의 신경관이 결손되거나 굉장히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의학계에서는 입증되지 않은 잠재적인 위험 때문에 명확한 현재의 위험을 외면하는 것은 꼭 경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약물 복용의 이득이 위험보다 훨씬 크다고 판단이 되다면 필요한 최소 용량을 최단기간이라도 복용할 것을 일관되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판단을 사실 일반인이 하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만약 산모가 열이 난다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제안할 수 있는 전문가, 의사나 약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 세계보건기구와 EU 등 이 세계 주요 기관에서도 관련 입장을 내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입니까? 네, 지금 세계보건기구 WHO하고 그 유럽의약품청 EMA에서도 대부분 이제 주요 보건기구들이 미국 FDA와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들도 현재까지 과학적 근거만으로는 아세트 아미노펜이 자폐증을 유발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고하고 있고요. 임신 중 통증이나 고열이 있을 때 아세트 아미노펜을 1차 선택제로 사용하라고 기존 권고를 유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제 다만 모든 약물은 임신 중에 신중하게 사용한다는 원칙에 따라서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의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만 최단기간 최소 용량 복용할 것을 공통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임산부들의 불안이 너무나 큰 만큼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처도 검토에 들어갔는데요. 과학적인 증거를 기반으로 신중히, 그러나 너무 늦지 않게 논란이 해소되길 바랍니다. 이사님,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